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경성 크리처2는 잘 완성된 시의적절한 현대판 항일 드라마다라는 이야기와 이 드라마를 시청한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어제 늦게까지 이 드라마를 다 봤습니다. 중간중간 약간 루즈한 곳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잘 완성된 드라마로 시즌1의 떡밥까지 모두 회수한 깔끔한 마무리는 덤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SF 크리처물을 가장한 과거 일제강점기의 만행과 현재 대한민국이 암약하다 지금은 대놓고 출몰하는 친일 매국 세력에 대한 적나라한 비판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박소준이 맡은 장태상과 수연이 맡은 마에다 부인이 계속 주고받는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과거 일본의 만행을 반성하지 않고 사과는커녕 심지어 왜곡하며 적반하장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는 이 드라마 속 두 명이 주고받는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작가는 천재다.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그리고 우리의 입장과 일본의 뻔뻔스러운 입장을 저렇게 대사로 잘 표현했을까 감탄을 하며 드라마를 봤습니다. 재밌는 것이 이 드라마의 리뷰 기사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단 하나의 리뷰 기사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위로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문화공정으로 국민들이 부글부글하고 옆으로는 일본이 여전히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모습과 현대판 밀정들이 대놓고 활동하고 있어 난장판입니다. 정부 관료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라고 발언하고 애국가가 나올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대놓고 하지 않는 모습은 요즘 대한민국 상황이 어떤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과 문화 왜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자료에 의한 팩트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싸움이건 확실한 팩트만이 최종 승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한복과 김치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 그 팩트를 가지고 싸우면 됩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면 우린 과거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팩트로 싸우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반응을 소개할 때 대놓고 훔쳐보는 중국이라고 항상 수식어를 달며 중국 반응을 소개합니다. 훔쳐보는 것이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반중정서를 이용해서 가짜 AI 사용과 가짜 반응으로 반중정서를 일으키는 유튜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스품은 땡기자라는 채널로 가짜로 외국인 사용과 가짜 외국인 반응을 만들어 시청자를 속입니다. 또 솔직한 여땡TV는 과거 넥타이TV와 신들지만 앞으로 달리는 TV로 가짜 외국인 교수와 가짜 중국인 학생을 AI 목소리로 가짜 상황을 만들어 AI 가짜 외국인 교수들은 한국을 옹호하고 AI 가짜 중국 학생은 한국을 욕합니다. 결국 채널이 지적당하자 영상을 다 지우고 이름을 솔직한 여땡TV로 바꾸고 요즘은 중국 영상을 퍼와 짜깁기 혐중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짜로 시청자를 속인 방송이 지금 개과천선에서 정직한 방송을 할까요? 우리는 중국을 짝퉁 국가, 모든 것을 다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 모렴치한 국가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가짜로 영상을 만들어 혐중 정서를 이용해서 조회수 장사를 하는 저런 모렴치한 유튜버들이 이런 중국인과 뭐가 다를까요? 요즘은 또 혐태 장사로 태국을 이용한 가짜 영상을 만들어 혐오 장사를 하는 유튜버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 내용도 모두 가짜입니다. 제목을 보면 태국이 한국을 비난해서 미국이 이지스함을 출격시켰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정상인이라면 이 영상들을 보고 금방 가짜라고 알 텐데 이 영상들의 댓글을 보면 가짜 영상이 환호를 하며 감정이입을 합니다. 그 가짜 영상에 속아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시청자가 더 어리석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과거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왜곡하고 외면하고 요즘은 잘했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모습과 지금 이 유튜버들이 하는 짓이 우리가 비판하는 중국과 일본이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국이 무엇을 잘못하면 그 부분만 팩트로 반박하고 일본이 무엇을 잘못하면 그 부분만 팩트로 반박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 스스로 가짜로 만들어 혐오를 조장하면 그냥 그들과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성 크리처 시즌2의 극본을 쓴 강은경 작가와 연출을 맡은 정동윤 감독이 일제 만행을 팩트로 반박하는 모습에 기립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한류 K-드라마를 이용한 과거 일제의 만행과 현재까지 잔존하는 친일 매국 세력까지 똑똑하고 깔끔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전략이 가장 전 세계에 잘 먹힌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들도 이 드라마를 보고 한쪽으로는 뜨끔하고 반성하는 부류도 있고 아직도 과거의 만행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드라마의 댓글 반응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경성 크리처 시즌2를 시청한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모처럼 주역 2명이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경찰의 여역 장면이 너무 지나치다. 어째서 이런 많은 종류의 필름의 낭비, 특히 연기가 능숙한 것도 아니고 캐스팅이 마음에 드는지 백의 영업인가? 이상한 캐스팅은 일본과 비슷하다. 시즌2 평가가 높은 것 같지만 시즌1이 더 스토리성이 있던 것 같다. 오로지 싸우고 있는 재탄생한 인상으로 죽는 것보다 무서운 것이 한 명이 남겨져 계속 살아가는 대사가 있었지만 다음 시즌이 좀 더 힘들어질 정도로 이제 이 지옥을 끝내줘라는 기분으로 어떻게든 완주했다. 박서준의 대사도 원한이 깊구나라는 즐거운 마음이 됐다. 미친 연기 마에다. 일본의 상징 마에다 씨의 기분이 일본의 주장일 것이다. 시즌1보다 복잡한 느낌. 시즌1에 탈출할 수 없는 스토리 쪽이 개인적으로는 두근두근했다. 시즌2는 시간을 현대로 옮겼기 때문에 요즘 한국 드라마라는 느낌이었다. 엄청 기대했어요. 캐스트 포함 시즌1 쪽을 좋아했지만 다음 시즌이 계속 있는 것 같은 결말 방법이었기 때문에 즐거웠다. 총평 3.6, 각본 3, 영상 4.2, 연기 3.9, 몰입도 4, 작품성 3.5. 반일 드라마지만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므로 시즌2 기대하고 있었고 전반은 시즌1에 남긴 수수께끼 떡밥패스로 차례차례로 보았다. 마에다 씨의 등장부터 실속, 마에다 씨에 의한 마에다 씨를 위한 이야기였다. 여러가지 해설이 부족한 라스트라고 생각했지만 분명 시즌3도 있는 느낌일까. 하지만 한국 드라마의 연출을 한마디로 하면 제작비를 많이 투자한다. 단번에 보았습니다. 시즌1보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현대로 가져오니 무리가 있습니다. 박서준과 한소희양이니까 끝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액션 장면 굉장했습니다. 그보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쌍둥이 인턴 홍도 역의 배현성이 상당히 성장했다. 시즌3 있을 것 같은 끝 방법이었기 때문에 주역은 신멤버, 메인 악역은 홍도로 찍는 것일까. 시청 중 아직 에피소드 1만 시즌 안에 빠지지 않았지만 시즌2 처음부터 재미있다. 영상이 어둡다. 어두운 방이 아니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서준씨와 만나 계단에 앉아 서준씨 얼굴을 겨우 정면으로 보았을 때에 눈물을 흘리는 소희짱이 애틋하고 아름다운 표정에 울었다. 그리고 포옹으로 또 울었다. 오로지 일본인은 나쁜 사람 쓰레기로 그려져 있는 그들만의 환타지. 개인적으로는 시즌2가 좋았다. 단지 이 시리즈의 드라마는 한 번 보면 충분하다. 여러분들로부터 평가가 나쁘고 불안했습니다만 나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속편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품에는 일본을 추악할 정도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일본은 정말 끔찍한 일을 한 것은 현실이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로 연애 요소는 쉽게 진행됩니다. 그래 언제부터 같은 분위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 작품은 거기가 아니고 괴물을 만든 사람, 도우고 싶은 사람의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영상미에는 놀랐습니다. 한국의 VFX 기술에는 놀랐습니다. 넷플릭스니까 영화 수준에 굉장하다. 용서와 망각은 다르다고? 무슨 말이라고? 일본인 역은 일본인에게 맡기고 싶었다. 일본어가 너무 나쁘다. 이야기의 연속성은 있지만 별도의 드라마. 코로코 부데라는 감독은 일본의 전통 예능을 좋아할지도. 반일 드라마를 리뷰에서 보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지만 박서준을 좋아했는데 유감. 이 드라마는 재미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 분명 재미없을 거야.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는 배우가 호화로운 것만으로 내용은 별로다. 넷플릭스가 한국을 꺾고 일본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정말이지 도쿄의 사기꾼들 엄청 재밌었고 일본도 막대한 예산이 있어 진심으로 내놓으면 그런 퀄리티 높은 드라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고 나오는 배우들도 호화롭습니다만 시즌1을 조금 보고 내용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유감. 이 작품에서 이 사람의 작품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없어졌다. 다양한 의미로 설마 시즌2까지? 절대 보지 않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인들 중에도 역사를 직시하는 몇몇이 보이고 대부분 외면하는 일본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냥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적반하장으로 과거의 역사를 부인하고 오히려 우리가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파친코나 미스터 선샤인이나 구미호전 1938, 지금의 경성 크리처와 같은 드라마들이 계속해서 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